비뇨기계 암의 가장 흔한 증상, 혈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정조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비뇨기계 종양, 그래서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혈뇨, 결석 등등의 비뇨기계 질환을 전반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뇨는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들이시고, 특히 크게는 이제 유관적 혈뇨, 뻘겋게 소변이 보이는 그 정도의 좀 심한 혈뇨와 고배율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만 보이는 400배 정도 고배율로 확대했을 때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 그런 검사상의 이상을 보여가지고 있다고 듣고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그런 현미경적 혈뇨 환자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혈뇨의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은 한 20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요로 결석과 염증이 되겠습니다. 다른 원인들,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거 종양이 되겠죠. 암 같은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적 혈뇨의 경우에는 그게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이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원인 미상의 이제 특발성 혈뇨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해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게 있느냐,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유관적 혈뇨로 눈으로 보일 정도의 뻘겋게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원인이 확인이 되지만, 현미경적 혈뇨의 경우에는 원인 불명,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 발견할 수 없는 콩팥의 혈관 이상이라든지 예전에 기형이나 손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상이 있냐 없냐, 치료가 필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호전이 되는지 아니면 재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혈뇨가 암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감별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빨간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이제 너무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그래서 근육에 있는 성분들이 파괴가 되면서 소변에 섞여 나오는 소변이 그냥 붉은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약이나 음식 섭취들로 인해서 붉은색이나 아니면 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혈뇨라고 오인해서 오시는 분도 꽤 있는데요. 이게 혈뇨가 맞는지 여부, 혈뇨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혈뇨가 있다면 어떤 원인인지, 혈뇨의 정도와 원인과는 정확하게 상관관계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심각한 질환이거나 적다고 해서 심하지 않다고 해서 심각한 질환, 암 같은 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관적으로 뻘겋게 보일 정도의 혈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랑 이런 것들을 감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혈뇨의 원인 한 20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는 요로 결석, 요로 감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로 결석의 경우에는 혈뇨만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 통증이라든지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염증의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한 자극 증상, 소변 볼 때 아프시다든지 자주 마렵다든지 급하다든지 잔뇨감이 심하다든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발열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뇨가 있어가지고 오시면 암이 발견되는 확률은 연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0.5에서 3%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관적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가 심하다든지,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 특히 방광염, 출혈성 방광염 등으로 인한 혈뇨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비뇨기계 암의 가장 흔한 증상, 혈뇨가 되겠습니다. 통증이 없는 혈뇨가 되기 때문에 암이 많지는 않지만 암의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고, 특히 50세 이상 환자들에서의 혈뇨는 우리가 암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각종 검사들,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나 다른 건강상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있는 혈류의 정도 및 암세포나 또는 세균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CT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복부에 콩팥이나 요관, 방광, 전립선 등의 혹이나 다른 돌 같은 이상 여부를 감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방광 내시경까지 진행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 피 검사는 이제 내원 당일날 시행을 하시게 되고요. CT는 금식이 필요하고 예약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예약 일자를 조정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 결과들을 확인하러 오실 때 내시경을 이제 당일로 예약을 잡아놔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방광 내시경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CT와 MRI의 차이는, MRI는 약간은 그 조직들의 분해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해상도 분해도가 높다고 그래서 연조직들을 잘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좁은 지역을 좀 자세히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콩팥은 요 상복부에 우리 등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랫배에 있는 방광까지 내려오는 요관 및 이쪽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요로 결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CT가 좀 더 적절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CT의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제 조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콩팥 기능이나 다른 드시는 약에 의해 그런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조영제를 안 쓰고 한다든지,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한다든지 또는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요. 환자분과 의사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